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생물학계의 50년 묵은 숙제를 풀어버린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시작은 이 질문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구글이 왜 노벨 화학상을 받아? 좀 뜬금없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답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 몸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있는 아주 작은 일꾼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그냥 음식으로만 생각하는 그 단백질 말고요. 사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바쁘고 또 가장 중요한 일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하는 일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져요. 산소 같은 필수품을 배달하는 택배기사였다가 세포를 만들고 부수는 건설팀이 되기도 하고요. 또 몸 곳곳에 신호를 보내는 통신망 역할까지. 와, 정말 못하는 게 없죠? 말 그대로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아주 작은 기계들인 셈입니다. 그럼 이 단백질은 뭘로 만드냐? 딱 20종류의 레고 블록, 그러니까 아미노산으로 만듭니다. 우리 몸의 DNA가 바로 이 레고 블록들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조립할지에 대한 설계도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거대한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과학자들이 무려 50년 동안이나 머리를 싸맸던 문제인데요. 레고 블록 목록, 즉 설계도를 아는 것하고 이 블록들이 조립돼서 최종적으로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아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던 거죠. 보세요. 아미노산이 한 줄로 쩍 늘어선 서열. 이건 유전자 기술 덕분에 알아내기 쉬워졌어요. 근데 이 한 줄짜리 끈이 막 스스로 접히고 꼬이면서 만들어내는 최종 3차원 입체 구조는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모양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모양에 따라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모양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단백질은 그냥 고장난 기계가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 무지했는지 숫자로 보면 확 와닿는데요. 우리가 서열을 아는 단백질이 거의 3억 개에 달하는데 그중에서 3차원 구조까지 아는 건 고작 0.1%, 23만 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서열 1000개를 알면 구조는 겨우 1개 아는 꼴이었죠. 심지어 그 1개 구조를 실험실에서 밝혀내는데 막 10년씩 걸리기도 했고요. 자, 그럼 이 3차원 모양을 아는 게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가장 와닿는 예시가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할 때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열쇠처럼 사용해서 우리 세포의 자물쇠를 열고 들어오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이 바이러스의 열쇠를 무력화시키려면 당연히 열쇠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양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열쇠 모양을 알아야 거기에 딱 맞는 방해물, 예를 들면 자물쇠 구멍에 껌을 붙이는 것처럼 그런 치료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근데 바로 이 모양 알아내기가 모든 신약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 50년간 정말 지지부진했던 이 과정에 AI가 나타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AI가 어디서 해답을 찾았냐면요. 바로 수십억 년에 걸친 진화의 역사 속에서 기가 막힌 힌트를 발견한 거죠. 과학자들이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서로 다른 생물종이라도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은 아미노산 서열, 즉 부품 목록은 좀 달라도 최종적인 3D 모양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서열상에서는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아미노산 2개가 같이 진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 둘이 최종 구조에서는 서로 딱 붙어서 손을 잡고 구조를 안정시키는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구글의 딥마인드가 판에 뛰어듭니다. 알파폴드라는 AI를 개발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20만 개의 단백질 구조 데이터를 몽땅 학습시킨 거예요. 뭘 배우게 했냐고요? 바로 방금 말한 그 진화의 패턴, 즉 어떤 아미노산들이 서로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기가 막히게 예측하도록 훈련시킨 겁니다. 그 결과는요, 그냥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단백질 구조 예측 정확도를 겨루는 세계 대회에서 알파폴드가 압도적인 점수를 기록해버려요. 2등 팀보다 정확도가 2배 이상 높았어요. 이건 그냥 좀 더 잘한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이 문제 이제 우리가 풀었습니다 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하룻밤 사이에 50년 묵은 난제가 풀려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AI가 아미노산 서열만 보고도 단백질의 3D 구조를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노벨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 이걸 거꾸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생각에 주목한 겁니다. 이게 바로 또 다른 노벨상 수상자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의 아이디어입니다. 이분의 말이 정말 멋진데요. 우리는 셀을 조금씩 개량해서 제트기를 만들지 않았다.
비행의 원리를 깨우친 다음 처음부터 제트기를 설계했다는 거죠. 단백질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연에 있는 걸 분석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직접 단백질의 건축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AI를 이용한 작업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먼저 암세포만 공격하는 단백질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고 기능을 상상해요. 그럼 AI가 그 기능에 가장 적합한 3D 구조를 디자인해주고 또 다른 AI가 그 구조로 정확하게 접힐 아미노산 서열을 역으로 계산해냅니다. 마지막으로 알파폴드가 이 설계가 맞는지 검증해주면 과학자들은 그대로 실험실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연에는 없던 완전히 새로운 단백질을 창조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게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구조를 예측하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기능의 단백질을 설계하는 시대로 들어선 거죠. 이건 의학과 기술 전반에 걸쳐서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암세포에만 정확히 달라붙어서 약물을 전달하는 초소형 단백질 로봇, 아니면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을 먹어치우는 새로운 효소. 이런 것들이 이제 상상 속에서 현실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바로 그런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열쇠인 거죠. 물론 아직 넘어야 할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 그 가체죠. 컴퓨터 안에서 아무리 완벽한 단백질을 설계했다고 해도 막상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면역 체계가 이걸 외부 침입자로 보고 공격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결국 이 모든 설계의 최종 시험대는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 될 겁니다. 50년 된 퍼즐을 풀면서 AI는 우리에게 단순히 정답지 하나를 준 게 아닙니다. 생명현상 그 자체를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 상자를 안겨준 셈이죠. 이제 우리 인류가 마주한 질문은 과연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엄청난 힘으로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야만 하는가가 아닐까요?